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몇 번이나 쓰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아프고, 너무 창피해서요. 하지만 어제 딸 지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석봉 물론 가명입니다. 올해 62, 30년 넘게 공사장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폐 속에 쌓이는 줄도 모르고 철근 냄새가 몸에 배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일당으로 딸 한 명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 딸이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다 강남 중견 기업 집안의 외아들과 결혼하게 된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꽃장식이 만발한 5성급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오케스트라 앞에서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고 버질로드를 역주행했습니다. 지혜가 5살이던 해겨울,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지혜를 데리고 시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 끓여줄게. 일찍 들어와. 그게 수진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한수진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달려간 병원 응급실 앞에는 피 묻은 장바구니가 하나 덩그러니 있었고 그 안에 지혜가 좋아하던 어묵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5살 지혜는 엄마 옆에 서 있다가 기적적으로 작은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조태호. 당시 33, 재벌가 반계 혈족이자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장남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대낮에 횡단보도 위에서 아무 죄도 없는 젊은 엄마를 치어 죽인 것입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습니다. 목격자를 찾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했고 언론사 문을 두드리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은 어느 순간 포맷되어 있었습니다. 조태호 측 변호인단은 12명이었고 국선 변호인 1명이 전부였던 저는 매 공판마다 혼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집행유예 2년. 법정을 나서는 조태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지나치듯이. 그날 밤 저는 지혜를 재우고 욕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죽이고. 지혜는 유독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울면 오히려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혜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커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빠가 더 이상 욕실에서 울지 않도록.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지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도시락을 싸고 운동회에서 2인 삼각을 뛰고 딸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정장을 처음으로 사입었습니다. 시멘트 묻은 손을 들키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갔더니 지혜가 그 장갑을 슬며시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손이 제일 멋있어. 이 손으로 나 키운 거잖아. 지혜는 자랐습니다.
눈부시게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경쟁률 수백 대 1의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 입사 통지서를 프린트해서 지금도 제 지갑 안에 접어두고 있습니다. 지혜가 진우를 데려온 건 입사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아버지 회사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는다 했고 지혜를 대하는 태도도 자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는 항상 지혜를 바라보고 저와 대화할 땐 시선이 묘하게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낯가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가 눈을 피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상견례 날 사돈 기업을 운영하는 진우 아버지 오상만 씨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손에는 고급 시계, 목소리에는 특유의 상류층 억양.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집안 격식에 맞게 하객은 최소화해 주시죠. 시장통 지인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아빠는 괜찮아. 저는 또 욕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기싸움이었습니다. 예단은 얼마로 하면 되냐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시한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집에서 그냥 받으면 되잖아. 왜 우리가 내? 하지만 지혜는 울먹였습니다. 아빠,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살려면 그래야 해. 기죽기 싫어. 저는 그날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30년 허리 굽혀 모아 장만한 달동네 빌라. 제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사 가시나요? 딸 결혼 준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눈빛에서 다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혜가 제 방에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는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진우 씨 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혜가 연애하는 동안 진우 씨 회사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재무팀 직원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중장부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정식 회계는 따로 있고 고모님한테 따로 보고하는 숫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 고문님이라고 부르던데. 아버지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한 분이래. 그 순간 이름 석자가 제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조 고문.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냐, 그냥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자자. 지혜가 방을 나간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 고문, 조 고문, 조 고문. 혹시 아닐 수도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흔한 성씨다. 우연일 것이다. 설마.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양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많이 셌습니다. 주름도 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지혜 시집 가는 날이야. 잘 봐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사돈댁의 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셔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되시죠? 이쪽으로. 그런데 안내받은 곳은 정작 귀빈실이 아니라 복도 끝 작은 대기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맞은편 귀빈실에서는 사돈댁 친척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혜를 보러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긴장돼? 아빠, 나 무서워. 뭐가? 지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있잖아. 식전 20분. 저는 홀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빈석 첫 번째 자리. 정중앙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한 남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눈빛을 마주친 사람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눈. 오만함과 냉담함이 뒤섞인 그 비릿한 눈빛. 조태호. 제 아내를 죽인 남자. 술을 마시고 대낮에 횡단보도를 달렸던 남자. 돈으로 목격자를 샀던 남자. 제가 울며 호소하는 법정에서 뒤돌아 웃음을 지었던 남자. 그가 지금 제 딸의 결혼식장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돈 오상만 씨가 그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 고문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고문님 덕분에 우리 진우가 장가도 가고 사업도 이렇게 번창하지요. 조태호는 느긋하게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 사장이야말로 이 정도 식장이면 격식은 갖췄네. 그래, 신부는 어떤 집 딸이래? 아, 네. 공사판 현장 소장 딸인데. 뭐, 진우가 좋다니까요. 조태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허, 우리 진우가 안목은 좀 더 키워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지혜가 있다. 식시작 10분 전 저는 사위 진우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자네 조태호라는 사람 알지?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아, 조 고문님이요? 저희 아버지 오랜 사업 파트너분인데 왜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내 아내를 차로 쳐 죽였어. 짧은 침묵. 그러나 진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아주 오래된 일 아닙니까?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집행유예 2년이 마무리야?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를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식이 끝나면 지혜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사람이에요. 조 고문님이 저희 집안과 어떤 분인지 장인어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우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 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태호의 돈줄이 얽힌 사돈 기업, 그 기업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을 영원히 식구로 만들어버리려는 것. 제 딸은 평생 엄마의 원수 앞에서 절을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홀 전체에 결혼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일 너머로 딸의 눈이 보였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눈. 버질로드 위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저 끝, 단상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귀빈석 첫 번째 자리에서 조태호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좀 봐. 예쁘지? 저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단상까지 딱 절반. 저는 멈췄습니다. 지혜가 당황한 듯 속삭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저는 딸의 손목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홀 전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여긴 지옥이야. 아빠랑 나가자. 순간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마이크도 없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저 귀빈석에 앉아 있는 조태호.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내 아내를 죽인 살인마요. 그 더러운 돈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결혼식에 나는 내 딸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조태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우 아버지 오상만이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 당장 끌어내. 저는 지혜를 끌고 뛰었습니다. 호텔 로비, 회전문, 자동문.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혜는 드레스 자락을 들고 뛰다가 돌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드레스가 찢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미안해. 아빠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제 등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오라. 아빠가 오라. 그 말에 저는 60평생 가장 서럽게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지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빠, 나 사과 안 할 거야. 응? 저 사람들 처음부터 나를 진우 씨 아내로 본 게 아니야. 조태호 앞에 데려다 놓을 제물로 생각한 거잖아. 엄마 죽인 사람 앞에서 내가 평생 허리 굽히라고.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한테 있어. 무기가. 지혜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회사 다닐 때 우연히 복사해둔 자료야. 당시엔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조태호가 사돈 기업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회계 파일이야.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의심했어. 근데 확신은 없었거든. 그냥 혹시 몰라서 백업해뒀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딸도 조용히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사돈댁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혼수 비용 반환, 기업 이미지 손상 손해배상 합산 10억 원 청구. 진우에게서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시장 바닥 인생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해뒀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쪽에서 증거를 알아서 만들어주네. 저는 30년 현장 경험을 살렸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조태호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목격자 박노인. 그가 말기암으로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소? 죽기 전에 내 아내 앞에서 참회하고 가시오. 그게 당신이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노인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씨, 나 평생 그 꿈 꿨어. 그 여자가 피 흘리며 쓰러지는 꿈. 그는 결국 녹취록을 남겼습니다. 조태호에게 3천만 원을 받고 증언을 바꿨다는 것, 블랙박스를 인멸한 당사자가 조태호 측 직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통장 사본까지. 박노인은 녹취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지혜는 대기업 마케팅팀 출신다웠습니다. 협박 문자, 20년 전 사고 기록, 박노인의 녹취록, USB 속 회계 파일을 정리해 탐사보도 전문 기자 3명에게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처음엔 거대 자본의 벽에 막히는 듯 했습니다. 기사 하나가 올라갔다가 2시간 만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 중 한 명이 찍은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저 귀빈석에 앉아있는 조태호.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내 아내를 죽인 살인마.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살인마를 상전으로 모시는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겠다.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돈 기업의 주가가 이틀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태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폭발하고 난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원에 사는 최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조태호한테 가족을 잃었습니다. 15년 전에 제 남동생이 조태호 회사의 불법 하청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것도 돈으로 덮었어요. 한 씨처럼 용기 낼 수가 없었는데 그분의 증언이 추가로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태호의 범죄는 20년 전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돈으로 진실을 사고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조태호는 변호인단을 15명으로 늘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확보한 USB 속 회계 파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조태호가 사돈 기업 오상만을 통해 수백억대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숫자로, 날짜로, 이름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녹취록은 20년 전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공항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날, 뉴스 화면에서 그 오만하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걸 저는 딸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봤겠지? 저는 대답 대신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뒷배가 사라지자 오상만 씨의 기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은행 대출이 회수되었습니다. 강남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혜한테 좀 말해달라고요. 저 이러다 죽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 딸 손을 잡고 식장을 나오던 그날 이미 너와 나는 남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린 소식으로는 진우가 사업 실패 후 도박에 빠졌고 결국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에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게 망가지는 게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조태호 음주운전 치사 재수사 비자금 세탁 혐의 징역 15년. 오상만 기업법인 파산 및 대표 실형. 지혜와 저는 경기도 외곽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판결문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야. 오래 걸렸지? 미안해. 지혜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나 지켜줬어. 내가 아빠 지켜줬고. 납골당 창가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그게 수진이인 것 같아서 한참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파혼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마케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지만 진짜 자기 것입니다. 직원 5명과 함께 매일 웃으며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현장에 나갑니다. 62이지만 현장 소장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저희 부녀는 이제 작은 빌라를 새로 얻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지혜가 찌개를 끓이러 옵니다. 된장찌개입니다. 그 찌개 냄새가 납골당 햇살과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예단도 강남 아파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돈 앞에서 꾹 참고 굽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향할 때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창피당할 걸 알면서도 버질로드를 역주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비록 그날 드레스가 젖고 구두 뒤축이 빠지고 체면이 구겨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이 살았으니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